숲속의 겁쟁이. 숲속에 토끼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끼들은 숲속 동물 중 유난히 겁이 많았죠. 멀리서 다른 동물이 나타나면 재빨리 숨기에 바빴어요. 아휴, 큰일 날 뻔했다. 토끼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동물뿐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작은 새도 무서워하고 바람에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숲속의 겁쟁이 토끼들. 저녁에 모이면 온통 겁먹은 소리들만 털어놓았어요. 오늘 맛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새 한 마리가 날아오잖아? 얼마나 놀랐는지 간이 콩알만해지더라고. 나는 양지 바른 곳에서 낮잠을 자는데 온몸이 따끔거려서 잠이 깼지. 그런데 이런 일이? 개미들이 수십 마리 공격해온 거야. 죽는 줄 알았다고. 그깟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늘 산책 나갔다가 커다란 꿩을 만났는데 어휴, 얼마나 무섭던지. 심리도 더 도망쳐 겨우겨우 살아 돌아왔다니까. 겁쟁이들의 얘기는 끝이 없었어요. 한 구석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늙은 토끼가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건 사는 게 아니야. 어느 날 늙은 토끼가 숲속의 모든 토끼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는 모두 겁쟁이입니다. 이 숲속에서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습니다. 겁먹지도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없을까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겁나는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떤 토끼는 울기까지 했어요. 한참 동안 소란스럽던 토끼들은 저절로 조용해졌어요. 그러자 한 토끼가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서 오늘까지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겁쟁이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조이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죽고 싶어요. 말을 마친 토끼가 울자 다른 토끼들이 따라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죠. 죽으면 편할 거예요. 나도 죽겠어요. 그러자 늙은 토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결론을 지읍시다. 모두들 이런 겁쟁이 토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숲에 가면 큰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로 가서 차라리 죽어버립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모두 찬성했어요. 토끼들은 조심조심 호숫가로 몰려갔어요. 그때였어요. 텀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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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장구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쉿! 조용히. 앞서가던 늙은 토끼가 신호를 보냈어요. 호숫가 숲속에서 놀고 있던 개구리들이 토끼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너도 나도 물속으로
뛰어 도망치고 있었어요. 에? 재미있는 일이네. 우리를 보고 도망치다니. 늙은 토끼가 한 발짝 팔짝 뛰어나가자 또 몇 마리 개구리가 앞다투어 물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있다니. 갑자기 늙은 토끼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보셨죠? 지금 우리를 보고 무서워 도망치는 개구리들을 보셨죠? 우리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무서워서 허겁지겁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겁쟁이가 이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보다 더 겁쟁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살아갑시다. 옳습니다. 우리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개구리가 겁쟁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토끼들 모두 함성을 질렀어요. 토끼들은 힘찬 걸음으로 숲속으로 돌아갔대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약한 생각을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어요. 모든 일은 자신감에서 시작된대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는 어린이가 되어 부자가 되는 기술. 한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이는 돈을 벌어보려고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직업을 가져보았죠. 그러나 돈을 벌기는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어요. 왜 나는 돈을 벌지 못할까? 젊은이는 돈이 많은 부자를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방법을 알 수가 없었어요. 좋은 수가 없을까? 젊은이는 일은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궁리만 했어요. 사실 젊은이는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어느 것 한 가지도 끈기 있게 해낸 적이 없었거든요. 젊은이는 힘들이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쉬운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마을에 큰 부자로 소문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젊은이가 소문을 듣고 노인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소? 예, 부자어른, 한 가지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기술이라고? 나는 기술자가 아니요. 아닙니다. 부자 어른은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좋아요. 젊은이가 꼭 원한다면 가르쳐 주겠소. 부자는 젊은이를 데리고
산속에 연못가로 갔어요. 저기 버드나무가 보이죠? 예, 보입니다. 그리로 가시오. 버드나무는 비탈진 언덕 연못에 있었어요. 자, 저 버드나무에 올라가 연못 쪽으로 뻗어있는 가지에 매달려 보쇼. 아, 돈을 버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젊은이는 좋아라 하며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자, 매달려 보쇼. 젊은이는 부자의 말대로 연못 쪽으로 뻗은 가지에 매달렸어요. 내가 젊은이에게 가르쳐 줄 것은 두 가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게 어떤 기술입니까?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오. 젊은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부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부자는 젊은이를 쳐다보고만 있을 뿐이었죠. 그러는 동안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있던 젊은이의 팔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부자 어른, 빨리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 한 손을 놓으시오. 예? 그러면 더 힘들 텐데요? 젊은이는 아래를 쳐다보았어요. 물이 깊어 보였어요. 한 손을 놓는다면 금방 물속으로 떨어질 것 같았어요. 한 손을 놓으라니까. 물속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웠지만 젊은이는 기술을 배울 욕심으로 한쪽 손을 놓았어요. 그렇게 매달려 있어 보게. 예? 젊은이의 매달린 한 손이 바르르 떨렸어요. 금방이라도 나뭇가지를 놓칠 것만 같았어요. 얼굴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이제 힘이 빠져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무사히 나무에서 내려올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손을 놓으면 물속에 빠져 죽을 것이었죠. 젊은이는 나뭇가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했어요. 지금 젊은이 처지가 어떠한가? 젊은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죠. 땀방울이 눈으로 입속으로 흘러들어갔죠. 첫 번째 것을 가르쳐 주겠네. 돈을 버는 일은 그렇게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걸세.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동안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고 싶었는데 돈을 번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이제 마저 한 손도 놓아보게. 예? 이 손마저 놓으면 물속에 빠져 죽으란 말인가요? 두 번째 것을 가르쳐 주겠네. 바로 놓지 않는 걸세. 돈을 한 푼이라도 벌면 지금처럼 손에서 놓으면 안 되네. 이 두 가지가 부자가 되는 기술일세. 돈을 한 푼이라도 벌면 지금 나뭇가지를 꼭 잡고 있는 것처럼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고요? 젊은이는 그제야 부자가 되는 방법을 크게 깨달았대요. 어린이 여러분, 세상에서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땀을 흘린 만큼 대가가 돌아오죠. 힘들어 얻은 것들은 그만큼 보람 있고 값지게 써야 한답니다. 화가
복이 되다. 오랑캐와 마주보고 있는 북방의 국경선 한 마을에 늙은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점을 잘 치는 노인으로 말을 기르고 있었죠. 어느 날 노인은 말을 끌고 풀을 먹이러 나갔어요. 그런데 풀을 뜯던 말이 그만 국경선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가버렸어요. 노인에게 말은 큰 재산이었죠.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노인의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오랑캐 땅으로 넘어가다니. 글쎄 말이오. 찾으러 갈 수도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아주 튼튼하고 좋은 말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소?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했어요. 그러나 노인은 별로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깝지만 이 일이 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후 노인은 매일같이 국경선 근처에 나가 오랑캐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던 노인의 말이 돌아왔어요. 그것도 오랑캐의 말들을 이끌고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오랑캐의 말들을 끌고 왔다니 노인의 말대로 화가 복이 되었네요. 정말 복이 되었네. 말이 더 많아졌잖아. 글쎄 말이오. 영감은 복도 많지. 이렇게 될 걸 미리 알고 있었나? 점치는 노인이라 다르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노인은 기뻐하지 않고 덤덤해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앞일을 누가 알겠소만. 이 일이 나쁘게 변할지도 모르지요. 마을 사람들은 무슨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하느냐고 노인에게 핀잔을 주었어요. 북방에서는 말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에요. 어린 시절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말타기죠. 말을 잘 타는 사람이 사냥도 잘하고 전쟁터에 나가 용맹도 떨칠 수 있었어요. 더구나 오랑캐들이 틈만 있으면 쳐들어와 재물을 약탈해 갔죠. 노인에게는 청년이 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오랑캐 땅에서 넘어온 말을 길들이기 시작했죠. 오랑캐의 말들은 유난히 거칠었어요. 거친 말이 길들여지면 아주 훌륭한 말이 되지. 두고 봐라. 오랑캐 말들을 명마로 만들고 말 테다. 아들은 말 길들이기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랑캐의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던 노인의 아들이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들은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쳤죠. 아이고, 노인의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군. 복덩이 말인 줄 알았는데 재앙이었어. 못된 오랑캐 말 같으니 당장 쫓아버릴 일이지. 다 큰아들이 저 지경이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나.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노인을 위로하며 걱정했어요. 나쁜 일 뒤에 좋은 일, 좋은 일 뒤에 또 나쁜 일. 아휴, 사람의 일은 점칠 수가 없으니. 그러나 노인은 언제나처럼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너무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또 복이 될지도 모르죠. 몇 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상처가 아물었지만
결국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1년 뒤 오랑캐가 쳐들어와 전쟁이 났어요. 마을의 청년들이 전쟁터로 불려나갔어요.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죠. 전쟁터에 나간 마을 청년들이 전쟁 속에서 죽었다는 통지가 날아왔어요. 마을은 매일같이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다 큰 귀한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그러나 점치는 노인은 다행히 그런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죠.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가 되어서 불구자였기 때문에 군인이 될 수 없었어요. 결국 말에서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었던 일이 그 화가 복으로 변한 것이죠. 어린이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바뀌어 일어나요. 좋은 일이라고 너무 좋아하고 나쁜 일이라고 지나치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나쁜 일을 당했을 때는 다시 좋은 일이 생기는 계기로 삼아야겠어요. 어린이 여러분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음에 다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꼭 믿어봐요.